관악구는 꿈을 안고 자신의 청춘을 포기하는 청소년 청년들이 많은 곳이죠. 그래서 이들의 애환이 많이 서려져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수차례 시험에 떨어지며 관악구에서 힘든 시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자신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세요. 저도 사법시험을 수차례 떨어지고 로스쿨 입시에도 떨어지고 군대를 갔었는데 그때부터는 하고 싶은 것들이나 해야 할 것들을 한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를 따거나 인권재단에서 자원활동을 하거나 NGO에서 상근활동가로 일하거나 그런 식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니 꿈을 향한 저의 의지도 더 절실해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더 선명해지고 그러다 보니 더 노력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법조인이란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이 저를 성장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요. 관악구의 청소년분들, 꿈은 이루어집니다. 파이팅입니다. 전파를 타고 마음과 마음이 닿는 곳 마음전파사. 일이 오래됐었는지 기지개 한번 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마음전파사에서는 특별한 게스트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서울시립 신림 청소년 중장기 쉼터의 상담원이신 송영환 그리고 김주성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김주성 선생님부터 자기소개 간단히 말씀해 주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립 신림 중장기 청소년 쉼터에서 일하고 있는 상담원 김주성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같은 곳에서 일하고 있는 송영환 상담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 반갑습니다. 제가 이 중장기 센터 홈페이지를 봤는데 그 선생님분들의 이름을 자필로 쓰셨었죠. 자필로 이제 쓰시고 네, 맞습니다. 그 밑에 그 애틋하게 이제 생각하시는 좌우명이 이제 한 문장씩 있었어요. 근데 왜 자필로 말씀하시니까 조금 부끄부끄 하셨나 봐요. 네, 글씨 제가 워낙 아, 진짜요? 멋지던데요. 그 좌우명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은 우리 송영환 선생님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주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않는 삶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남에게 강요 안 하는 거 되게 어려운 거 아닙니까? 네, 뭐 저의 뭐 개인적인 좌우명일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뭐 어느 성경 말씀하고도 좀 비슷하죠. 그래서 네, 그런 것 같아요.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없고 하기 싫다고 꼭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한테는 강요하지 않고 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네. 우리 김주성 선생님은 떨고 있는 지남철의 여인 바늘 끝과 가리키는 방향을 믿어도 좋습니다. 이게 이렇게 막 흔들리는 거잖아요. 예. 이 방향을 믿어도 된다. 어떤 의미로 적으셨나요? 예, 제가 존경하는 신영복 교수님의 담론이라는 책에 써 있는 말인데요. 이 나침반 지남철이 그러니까 고정이 돼 있으면은 이거는 고장난 나침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게 떨고 있는 이 청소년들이라고 생각하면은 떨고 있는 청소년들이 이 떨린 그 여인 끝을 자기가 나는 이상한가 봐, 내가 흔들리고 있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방향을 믿고 그리고 그 방향이 맞다, 믿어도 된다라고 이렇게 전달하고 싶어서 적어봤습니다. 와, 나침반은 멈춰 있으면 고장 난 거구나. 그런 거군요. 아니, 너무 힐링 받네요. 흔들리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흔들리는 게 맞는 거고.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우리 신림 청소년 중장기 쉼터에서 나오셨다고 했잖아요. 이 청소년 쉼터라는 단어부터 아마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어떤 곳인가요? 네, 청소년 쉼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가정적인 요인도 있고 학교 요인도 있고 뭐 그 외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서 가출을 한 청소년, 그러니까 집에서 같이 부모님이랑 지내기 어려운 청소년들이 거리에서 생활을 하면 여러 가지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보호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서비스도 지원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근데 이 쉼터에서도 좀 종류가 있다고 들었어요. 이 청소년 상황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지는 건가요? 예, 일반적으로 청소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편인데요.
나중에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청소년들 유형이 있는데 뭐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청소년이 있고 못 돌아갈 수 있는 청소년이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약간 종류로 나누자면은 3가지 정도 종류가 있어요. 일시 쉼터가 있고 단기 쉼터 그리고 중장기 청소년 쉼터가 이렇게 있는데 일시형 쉼터는 길게 일주일 정도 이용할 수 있는 곳이고 이동형, 고정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정형은 말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한 건물 안에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고 이동형은 아까 여기 관악 FM 오면서 그 도림천 쪽에서도 한 그 B612 그 작은 별이라는 곳이 버스를 가져와서 하고 있는데 이 도림천이나 이렇게 수원역 같이 네.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많은 곳을 버스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동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곳이고요. 단기 쉼터는 이제 3개월에서 9개월 정도 이용이 가능한 곳이고 이제 저희 중장기 쉼터는 최대 3년까지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외 상황에 맞게 협의에 따라서 1년씩 연장이 가능한 곳입니다. 이게 크게는 이제 기간별로 나눌 수가 있는 거네요. 예. 이런 쉼터들이 관악구에 어느 곳이 있나요? 몇 군데가 있죠? 저희 관악구에는 신림 단기 쉼터가 있고 신림 중장기 청소년 쉼터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서울시 전체로만 따지면은 16곳이 있는데요. 일시형 쉼터가 8곳, 그리고 단기 쉼터가 남성 전용 3곳, 여성 전용 3곳 이렇게 있고 중장기 청소년 쉼터는 여성 전용 3곳이 있고 남성은 서울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그게 저희 신림 중장기 청소년 쉼터고요.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알아봤으니까 우리 두 분이서 이제 힘써 주시는 신림 중장기 청소년 쉼터는 어디에 있나요? 네, 저희 쉼터는 그 난곡동에 있고요. 그 신림역에서 버스를 타고 네. 조금 들어오시면 난곡동에 우림시장이라고 하는 시장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시장 길 따라서 조금 올라오시면 네,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연령이나 입소 기준이라던가 어떤 청소년이 들어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 중장기 쉼터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는 게 어렵고 스스로 이제 자립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청소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보통은 이제 고등학생 이상의 나이의 청소년들, 그러니까 한 17세 이상,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이 뭐 9세에서 24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24세까지 딱 한 17세에서 24세 정도 친구들이 이용을 할 수 있고요. 그 입소 기준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가정으로 돌아가기가 좀 어려운 친구들, 네. 네, 그런 친구들을 이제 주로 대상으로 해서 저희 이제 기관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관에서 이제 지내고 있는 친구들은 몇 명 정도가 있나요? 저희가 정원은 10명으로 돼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는 8명이 입소해서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입소를 위해서 이제 준비 과정을 진행 중인 친구들도 있고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그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가정 밖에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이런 상황들이 있다. 조금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뭐 학대 관련된 뭐 그런 내용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뭐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부분은 보통 이제 아버지의 폭력, 네,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많고요. 네. 그리고 부모님이 뭐 이혼을 하셨는데 서로 이제 아이에 대한 관심이 없고 뭐 새로 결혼을 했는데 뭐 이제 새 어머니나 새 아버지도 뭐 아이한테 관심이 없고 이래서 이제 방임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뭐 아동 보육 시설 뭐 이런 곳에서 지내다가 네. 아동 보호 시설이 지금은 18세까지만 있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나왔을 때 이제 저희 중장기 쉼터 쪽으로 입소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런 상황에 놓인 청소년 친구들이 직접 입소를 신청할 수가 있는 건가요? 직접 신청을 할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직접 입소하는 것보다 이제 다른 시설에서 이제 지원 뭐 신청을 받아서 네, 저희가 이제 사례 회의를 거치고
그 입소하려는 친구들하고 대화도 해보고 해서 그렇게 이제 입소를 결정하는 경우가 이제 좀 비율은 좀 더 높고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입소 절차가 이제 다른 센터와의 어떤 협의하에 사례 회의를 하셔서 이제 입소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입소를 해주시면, 신청을 해주시면 네. 이제 그 친구들을 이제 보호하는 기관의 담당자분하고, 네, 뭐 저희 담당자분하고 같이 이제 회의를 거쳐서요. 이 친구가 이제 중장기 쉼터에서 생활하기에 적절하고 이 서비스가 필요하다. 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이제 아이들하고도 그 대상 아이하고도 사전에 같이 대화를 해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최종 결정을 해서 이제 입소가 진행이 되죠. 그럼 이런 과정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나요? 뭐 빨리 진행되면은 빨리 할 수도 있겠지만 대략 한 일주일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입소를 하고 나면 어떤 생활을 하는지도 좀 여쭙고 싶은데 하루 일과라던가 어떤 거를 주로 한다던가 설명해 주실까요? 예, 뭐 저희 신림 중장기 청소년 쉼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일과 시간이라는 게 막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밥을 먹고 뭐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런 이유가 왜냐면은 저희 청소년들은 아무래도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자립을 위해서 근무를 한다거나 일을 한다거나 혹은 뭐 대학을 다니거나 학교에 다니거나 이러한 청소년들이 있기에 다 같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스케줄은 아무래도 좀 어려운 편이고요. 네. 그래서 뭐 개인 스케줄에 맞춰서 실무자들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뭐 예를 들어 새벽에 일을 나가는 친구들 이렇게 있으면 좀 깨워줄 수도 있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자기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들 그리고 자립을 위한 요건들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어쨌든 같이 생활을 하면서 공간이라는 거를 주시는 거잖아요. 기회를 주시는 건데 이런 거 말고 또 다른 지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는데요. 아마 받을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이 다 제공이 됩니다. 뭐 기본적으로 저희가 상담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몸이 아플 때가 당연히 많을 텐데 그럴 때 의료 지원이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목적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하는 게 있는데 뭐 요리, 체력 단련 그리고 뭐 관람 프로그램, 여행 프로그램 그리고 혹은 자기의 관심사가 있으면은 그거를 말해서 차후 연도에 반영도 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문화 활동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법률 자문도 받고 변호도 해주고 탄원서도 써주고 이러한 작업들도 있고 뭐 진로를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학업을 지원해줄 수도 있고 자격증 취득을 지원해줄 수도 있고요. 또 경제교육 이제 자립에는 이게 제일 필수적인데 아무래도 자기가 돈에 대한 관념이 아무래도 타 청소년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니까 저희가 이제 경제교육 그리고 인권교육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 우리 중장기 센터에서 유튜브를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주인공이 여기 계셨네요. 제가 열심히 봤는데 그 우리 기념일 우리들이 입소한 청소년들의 의미 있는 날을 축하한다고 그 축하하시는 거 요거는 사이트에서 본 것 같아요. 요것도 하셨고 그리고 요리 만드는 거 이제 또 촬영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거 과정이 되게 재밌었을 것 같아요. 아이들 많이 배울 것 같은데 어떤가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하고 싶은 요리들이 있고 그리고 하고 싶은 요리가 있는데 뭐 그 중에는 뭐 토마호크 스테이크도 있었고요. 와. 근데 그런 것들을 뭐 저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이 나중에 나가서 쉽게 할 수 있는 자취 후에도 쉽게 할 수 있는 요리를 위주로 촬영을 했고 그거를 이제 레시피를 같이 보고 할 수 있을 정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입소 청소년 한 명은 이제 저보다 요리를 잘하죠. 아니 근데 사실 자취 말씀하셨지만 저도 자취를 해봤는데 저는 이제 자취방이 공동 부엌이어가지고 방으로 이제 나가야 이게 요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살기 전에는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사니까 무서워서 밖에를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취를 했는데 한 번도 스스로 가스불을 조금 부끄럽지만 켜본 적이 없다는 거. 근데 우리 쉼터에서는 아예 요리를 할 수 있는 공간과 함께 레시피도 같이 고민을 해주고 기회를 주신다는 거니까 너무
저보다 요리를 정말 잘할 것 같다는 어.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쯤에서 노래 한 곡을 듣고 이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우리 김주성 선생님께서 추천하신 어떤 곡이죠? 예, 아케이드 파이어라는 그룹의 Wake Up이라는 노래입니다. 네, Wake Up 듣고 올게요. 네, 우리 김주성 선생님의 신청곡 아케이드 파이어의 Wake Up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요. 예. 아까 그 임민경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선 선수나 뭐 다른 오진혁 선수, 뭐 김재덕 선수들의 화살이 쏘면은 이제 더 이상 돌아오지 않고 놓아진 화살인데 이 화살의 그 10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 분들이 흘렸던 땀이나 많은 과정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신청했어요. 이 노래 맨 마지막 가사가 You better look out below라는 가사인데 네. 이게 뒤를 돌아보라는 말이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자 이렇게 지나온 자기 뒤를 돌아보면서 청소년들도 이렇게 결과도 결과지만 자기가 이렇게 살아온 것들을 뒤를 돌아보고 또 아까 제가 또 말한 이 지남철처럼 이 떨리는 이 과거들을 생각하면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wake up 깨어나면은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신청해봤습니다. 아 진짜 의미 있는 신청곡이었네요. 근데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양궁 선수들이 화살을 한 번 쏠 때 그 화살 얼마나 많이 쏘셨겠어요, 연습하시면서. 우리 청소년 친구들도 실은 매일매일이 어쨌든 화살을 쏘는 그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고 그 과정에 세나청과 쉼터가 함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저희도 방송을 진행하면서 청소년 친구들은 요즘은 줌으로만 이제 만나고 있어요. 쉼터 운영에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아무래도 프로그램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는 하죠. 청소년들이 저희가 정원이 10명인데 이 청소년들이 신청을 해서 직접 밖으로 나가는 프로그램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여행 프로그램, 아이들이 굉장히 우리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것들부터 뭐 당장 이번 연도를 예를 들면 이 프로그램을 신청한 청소년이 8명이 있는데요. 지금 이 시국에 8명이 밖으로 나가서 여행을 간다 뭐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심스럽죠. 들고 네. 그리고 심지어 청소년들도 불안해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 뭐 관람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청소년들과 같이 문화 콘텐츠를 관람하는 게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뮤지컬 공연을 보러 간다고 하면은 또 거기는 아예 막혀 있는 곳에서 아무리 방역 수칙을 준수하다고 하더라도 조금 위험의 요소가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프로그램들 진행에 어려움이 있기는 하죠. 그 프로그램 보니까 감성 충전 말씀하셨던 예, 프로그램이 예. 이거고 이 여행 프로그램이 다 함께 떠나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체력 관리 프로그램으로 몸 돌보기. 예. 그리고 기초 소양 증진 프로그램 레벨업 프로젝트. 이름이 왜 이렇게 귀여워요? 이름을 되게 잘 지으신 것 같은데 요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여행 프로그램인가요? 예, 맞습니다. 오. 아이들이 저희 청소년들이 이제 여행 프로그램 1년이 끝나면은 내년에 어디를 가고 싶은지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 같은 거를 하고 그거를 반영해서 하거든요. 항상 뭐 제주도가 나오는 편이기는 한데 직접 저희 청소년들이 어디를 갈지 뭐 예를 들어서 승마를 하고 싶다. 그리고 카 레이싱 카를 타고 싶다. ATV를 타고 싶다. 이런 것들을 청소년들이 직접 정하고 저희와 상의해가지고 스케줄을 짜고 먹고 싶은 것도 이게 먹고 싶다라고 하면 그게 저희 스케줄에 반영이 되고 그런 식으로 청소년들과 함께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기가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청소년 친구들이 나는 여행 가면 이걸 하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너무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게 저는 조금 따라가거든요. 하자 하면 그래 그거 먹어 이러고 그냥 거기 가 이러고 마는데 자기가 원하는 걸 알아야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또 하나의 연습도 될 것 같네요. 우리 청소년 친구들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답답할 것 같은데 입소한 청소년 친구들은 좀 어떨까요? 네, 뭐 아무래도 뭐 지금 이제 거리두기 4단계로 또 올라가면서 네. 뭐 6시 이후에는 이제 2인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여성가족부나 서울시에서 청소년 쉼터로 이제 지침이 좀 내려왔어요. 그래서 외출 외박을 최대한 자제해라. 그래서
처음에는 학교나 아니면은 뭐 아르바이트 가거나 뭐 이런 것도 좀 자제해달라고 얘기가 왔었는데 아,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이제 좀 바뀌어서 좀 생계를 위한 활동 아니면 뭐 필수 활동 뭐 이런 거는 괜찮은데 그래도 이제 외출도 최대한 자제하고 외박은 뭐 거의 금지에 가까운 뭐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청소년들이 뭐 지금 한창 에너지가 넘치고 네. 가장 활동적이고 그리고 호기심도 왕성하고 그럴 나이인데 굉장히 답답해하죠. 답답해하고 못 나가니까. 그리고 뭐 좀 심해지면은 뭐 이제 우울 기분이 좀 우울해질 수도 있고 네. 뭐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데 이제 뭐 저희가 외부 프로그램들도 이제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네. 뭐 코로나 때문에 다른 뭐 꼭 청소년 쉼터뿐만 아니라 생활 시설들은 아마 다 비슷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정말 네. 그 단어가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외출 외박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집 밖으로 못 나간다는 건 꽤 크거든요. 네. 아, 우리 청소년 친구들 정말 답답할 것 같네요. 근데 있잖아요. 저희가 저번 주 방송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가정 밖 청소년인 거잖아요. 이 쉼터에 이제 지내고 있는 청소년 친구들이 좀 자주 겪게 되는 편견 이런 게 있다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출을 했다고 하면은 이 가출 청소년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드는 생각이 사회적인 인식이 비행 청소년하고 굉장히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물론 가출 청소년들이 범죄와 연관되는 경우도 당연히 있겠죠. 네. 근데 그 청소년들이 왜 그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가정에서 더 이상 지낼 수 없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많이 위험한 상황에서 밖으로 나왔어요. 근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도림천에 있어요. 네. 도림천에 다른 청소년 친구들이 있는데 이 청소년 친구들이 이 얘를 보고 같이 너 밥 먹으려면은 자전거를 훔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할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과정이 중요한 거지. 저는 이 범죄를 저질렀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하나를 뭐 했다라고 하면은 이게 낙인이 돼가지고 쟤는 뭐 범죄자야 이렇게 되는 게 비행 청소년하고 동일시된다는 라는 거는 좀 안 좋은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과정들을 좀 더 보살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생계형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 그리고 이게 성인의 범죄율하고 비교를 해봐도 네.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쉼터에 있는 청소년들 보면은 굉장히 착하거든요. 예, 선생님들하고 말도 잘하고. 예, 그래서 이러한 편견들이 아무래도 가장 어려운 게 아닐까, 비행 청소년하고 동일시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상황이 있었는데 쉼터에서 생활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편견을 청소년 친구들이 맞닥뜨려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담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쉼터에 있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밝히고 싶어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적으로 음식점이나 뭐 아르바이트 면접을 볼 때도 네. 자기가 쉼터 출신이란 거를 밝히면은 사장님들이 자기를 채용하지 않을까봐 일부러 숨기고 뭐 자취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게 집이라고 전화할 필요가 생길 때는 우리도 이렇게 할 테니까 너희도 그렇게 얘기해라. 우리 번호를 가르쳐주고 저희가 이제 삼촌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화를 받을 때도 뭐 안녕하세요 신림중장의 청소년 쉼터입니다 이런 식이 아니라 저희는 여보세요 라고 이제 가정집처럼 받거든요. 아무래도 저희도 청소년들이 이렇게 시선을 받으면 불편하게 느낀 거를 이미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저희도 그렇게 빼주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맞잖아요. 진짜 제2의 집인 거잖아요. 그리고 제2의 삼촌도 맞잖아요. 늘 함께 하시는 가족이 다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또 여러모로 배려를 많이 해주고 계시네요. 우리 두 선생님 분들께서는 어떻게 이제 쉼터에서 일하게 되셨는지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들어오게 되셨나요? 아, 예, 저는 뭐 4년제 사회복지학과를 졸업을 해서 사회복지사로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그때부터 있었는데요. 네. 이제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좀 일을 해봤었거든요. 아, 뭐 장애인 쪽도 해봤었고 네. 노인복지 요양원 쪽에서도 일을 해봤었고 뭐 일반 종합사회복지관도 일을 해봤었고 했는데 그 청소년 쉼터에서 일을 하면서 보니까 물론 힘든 것도 있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작용 반작용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전 다른 기관들은 제가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비해서 반작용이 너무 적은 거예요. 장애인분들, 뭐 노인분들, 그리고 일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소득층, 뭐 가정분들 이런 분들은 반작용이 좀 적더라고요. 근데 여기 청소년들은 뭘 얘기를 하면 반응이 거의 바로바로 오니까 물론 안 그런 친구도 있기는 하죠. 근데 상황마다. 네, 그래서 뭔가 좀 에너지가 넘치고 좀 활기도 있고 또 여기가 제가 일하기에 가장 좋은 곳인 것 같다 생각을 해서 네. 네, 일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신림 중장기 쉼터에서 한 10년째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첫 직장은 아니셨던 건가요? 이제 저의 첫 직장은 아니고요. 아, 이제 여러 네. 예. 복지 시설에서 일을 하시면서 10년째. 우리 김주성 선생님은 어떻게 일하게 되셨나요? 예, 저는 여기가 첫 직장인데요. 아, 예, 대학교를 이제 조금 늦게 졸업을 했어요. 네. 뭐 공사가 담화해가지고 당황해서 예, 이렇게 늦게 취직을 하게 됐는데 여기까지 들어오게 된 경위가 그냥 여름에 이제 가을이었나요? 겨울이었네요. 그때 이제 한강을 이제 걷고 있었는데 네. 어릴 때 뭐 누구나 다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뭐 제가 하루 정도 이제 가출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아, 예, 이제 갑자기 그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뭐 한강 자체는 좋아졌지만 그곳에 있는 농구를 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했었을 때 애들 불러가지고 같이 농구하고 하루만 재워달라 그러고 그랬었는데 이런 경험들이 생각이 나면서 일단 청소년 쪽을 일단 찾아보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 신림 중장기 청소년 쉼터를 발견하게 되었고 저희 홈페이지를 보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러한 가치와 예, 많이 맞는 것 같아서 예, 여기 이곳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일하면서 이런저런 경험들 많이 청소년 친구들과 함께 하셨을 것 같은데 요런 좀 너무 보람됐다 했던 그런 순간 어떤 거 있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뭐 당연히 저희 아이들이 성공적으로 뭔가 목표를 달성하거나 자립이 잘 돼서 잘 살아가거나 이제 뭐 그런 경우들이 보람찬 경우겠죠. 그래서 뭐 작년 말 올해 초죠. 그러니까 제가 담당하는 한 친구가 이제 대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논술 전형으로 해가지고 대학교에 합격이 됐는데 네, 뭐 저희 쉼터에서는 그동안 이제 검정고시로 고졸 학력 취득한 친구들은 많이 있지만 대학교에 합격한 친구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첫 사례인데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뭐 제가 뭐 공부를 가르쳐주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가 스스로 노력을 해서 그렇게 가고 싶은 학교에 가고 목표를 와. 이룬 거에 대해서 예, 굉장히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우리 김주성 선생님은 어떨 때 뿌듯하셨나요? 굉장히 극적인 막 이런 경우는 아닌데 네. 한 청소년이 이제 신변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작년부터 저와 같이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어요. 네. 이게 뭐 개인적인 상황이라 뭐 상황 자체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그 청소년이 처음에는 굉장히 무언가 해도 약간 아까 작용과 반작용을 얘기하셨는데 반작용은 있는데 그 반작용이 이제 밖으로 튕겨나가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섞이기가 처음에는 조금 어려웠었는데 네. 이제 올해 계속 이 얘기가 진행이 되면서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쉼터에 있기를 정말 잘했어요. 예, 마음이 이제 눈 녹듯이 다 녹아내리더라고요. 예, 이때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 친구가 사실은 마음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그 순간이 오지 않았을 뿐이지 늘 마음속에 있다가 이제 삼촌, 제2의 삼촌 같은 우리 김주성 선생님이 이제 도와주시니까 그 한마디가 딱 입 밖으로 나온 게 아닐까 싶네요. 우리 라디오 나오셨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가을이었나요? 겨울이었나요? 하는데 되게 문학적이었거든요. 우리 두 분 청소년 친구에게 음성 편지 한번 가보실까요? 자, 음악 주세요. 선생님이야. 일단 이렇게까지 오게 된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자라준 거에 대해서 정말 고마워. 이렇게 잘 자라준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고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많은 우연들이 있어서 이곳에 오게 됐을 거야. 그리고 선생님과 만난 것도 우연이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수많은 우연들이 앞에 놓이게 되겠지. 우리 청소년들과 그리고 내가 만들어 나갈 우연들이 많을 텐데 그거를 옆에서 우리 청소년들 옆에서 끝까지 느리지만 천천히 그리고 멋지게 도와줄 테니까 앞으로도 힘내주기를 바래. 저거 해야 되나요? 주성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같이 지내면서 뭐 선생님이 부족한 점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선생님들 잘 따라와 주고 또 처음 입소했을 때보다 많이 성장하고 그런 모습 보여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는 시간 동안 선생님 최선을 다할 테니까 좋은 일들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아, 우리 두 선생님께서 음성 편지 보내주셨는데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가 함께였던 것 같아요. 두 분 다 청소년과 함께 하자는 말씀 너무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나청 출연해 주셨는데 서울시립 신림 중장기 청소년 쉼터의 송영환 선생님 그리고 김주성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